네, 우리 교재 183페이지 연립방정식입니다.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 그 다음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미지수가 두 개인 두 개의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얘네들이 공통의 해를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살짝 교과 외쪽으로 좀 얘기하면 미지수 몇 개야? 두 개죠. 자, 몇 차예요? 최고차가? 이것을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연립방정식. 요즘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미지수가 3개면 뭐겠어? 3원 1차 연립방정식.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건 뭐예요? 2원, 3원, 4원 이런 거는 미지수의 개수.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최고차를 뜻한다. 우린 주로 연립방정식을 해도 2차 정도까지 합니다. 알겠어요? 3차 연립방정식은 거의 안 다뤄요. 어쩌다가 다루는 정도고 1, 2차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의 해를 구하는 방법,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크게 기하적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수적 방법이 있어요. 기하적 방법은 뭐냐면요, 이 녀석을 갖다가 x축 y축에다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1차 함수 그래프를. 알겠죠? 자, 얘 x절편 얼마죠? 1. y절편 얼마죠? 마이너스 1. 그래프를 잘못 그렸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요. 자, 얘 x절편 얼마죠? 1. y절편 얼마죠? 2분의 3이면 여기 1, 2분의 3 한 2쯤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그랬을 때 얘네 둘이 만났죠. 만나는 요점 있죠. 그쵸? 이 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1,0이죠. 그래서 x는 1, y는 0 이렇게 구하는 것이 기하적인 방법이에요.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 알겠어요? 그 다음에 대수적 방법은 우리가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죠. 대표적인 게 뭐야? 가감법, 대입법, 또 요즘은 교과서에서 좀 빠져 있는데 등치법, 뭐 이런 식으로 3가지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대수적 방법의 목표는 뭐죠? 뭐 가감법, 그 다음에 뭐예요? 대입법, 그 다음에 등치법, 이런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미지수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몇 차 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1차 방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이제 가감법이다 하면, 자, 요거 기억 니은이라고 했을 때 가감법. 자, 기억에서 니은에다가 2를 곱한 것을 더해주면 y의 개수가 사라지겠죠. 그쵸? 그래서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과 니은에다 2를 곱하면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0이죠. 자, 그래서 두 녀석을 더해주죠. 없어지죠? 그래서 5x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이제 1차 방정식 x는 1이 나왔고요. 이제 x에다가 1 대입하면 y는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풀면 뭐다? 이것이 가감법이에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대입법은 뭐냐? 대입법은 자, 니은이란 식을 보니까 y는 x-1이라 쓸 수 있죠. 그쵸? 이 식을 갖다가 기억에다 대입하는 거죠.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요. y 자리에다가 y 대신에 x-1을 대입한 거죠. 그래서
3x 플러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0 해서 5x 마이너스 5는 0. 그러니 x는 1. 그리고 x가 1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하니까 얼마요? y는 0. 이렇게 구한다는 게. 이게 뭐다? 대입법. 이거예요. 그럼 등치법은 뭐냐? 등치법은 뭐냐? 등치가 뭐니? 등치. 같은 값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갖다 y로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예요? y는 얼마죠? x 마이너스 1이죠. 우리 교재에서는 얘를 갖다가 2로 나눠서 얘랑 같다라고 했거든. 근데 선생님은 좀 분수로 쓰는 걸 극단적으로 좀 싫어하는 케이스야. 알겠어? 그래서 난 이렇게 쓸래. 이 y는 3x 플러스 3은 이 y는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난 이렇게 쓸래 그냥. 그래서 꼭 y로 등치해야 되는 건 아니야. 알겠어? 오히려 이렇게 이해력이 높으면 여러분들은 내가 편한 숫자로 등치해서, 알겠어? 같은 값으로 치환해서 여기서 계산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얘 넘어가요 5x, 얘 넘어가요 5, 그래서 x는 얼마예요? 1. x에다 1 넣으니까 y는 0, x에다 1 넣으니까 y는 0.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기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오케이? 그 다음 대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대수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이 용어도 까먹고 이제 가감법 정도만 주로 사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는 세 자루의 칼이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자루는 잘 사용할 수 있지. 그렇지? 근데 특별한 상황에서는 나머지 두 칼이 있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 우리가 막 검싸움 할 때, 검사들이 막, 검객들이 서로 싸우려 할 때, 이게 서로 칼을 이렇게 쨍! 하고 부딪히면, 그리고 대치할 때, 똑똑한 애들은 어때? 노는 손으로 조그만 칼끈에서 찌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로 가감법을 쓸 건데, 어떤 상황에서는 대입법과 등치법도 거침없이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방정식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방정식은 늘 해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았죠? 대표적으로 1차 방정식에서 우리는 불능과 부정을 논했었죠. 자, 부정의 정의가 뭐였니? 뭐? 정의. 자, 따라해보자. 0 곱하기 x는 0. 자, 불능은 뭐냐면 0 곱하기 x는 0이 아닌 수가 불능입니다. 자, 보세요. x에다가 무엇을 넣어도 성립하죠. x에다 뭘 넣어도 곱하기 0 하니까 0이에요. 0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정이란 말 자체가 무슨 뜻이 돼요?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래서 정할 수가 없다.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부정. 정할 수가 없다. 아니면 얘는 방정식이니? 아니야. 항등식이야. 부정. 방정식을 부정하고 있다.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부정의 정의는 0 곱하기 0입니다. 알겠어요? 불능의 정의는 x에다 뭘 넣어도 이쪽은 0이죠. 좌변은 0이죠. 근데 우변은 0이 아닌 수죠. 걔네들이 같을 수 있어요? 없지요. 이거는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해가 없다. 그래서 구할 능력이 없어요. 이 소리가 되는 거죠. 해를 구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부정과 불능이었는데 연립방정식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간단해요. 연립해서 풀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립방정식의 해는 부정입니다. 연립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예요? 불능입니다.
그럼 1차식의 한정에서 생각했을 때 부정과 불능은 뭘 뜻하냐면요. 자, 두 1차식이요. 이렇게 그래프가 평행인 상태야. 평행인 상태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로 따지면 뭐다? 평행이다라는 거야. 평행. 부정은 뭘까? 예, 두 그래프가 이렇게 포개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점에 대해서 공통으로 성립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두 그래프가 일치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평행과 일치가 아닌 상황에서 무조건 하나의 해를 갖게 된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보기 1번 봐볼게요. 자, 보기 1번. 보기 1번 봐보시면요. 자, 2x 플러스 4y 플러스 1은 0과 4x 플러스 8y 플러스 3은 0이 있어요. 자, 위의 식에다 2를 곱해볼게요. 오케이? 위의 식에다 2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4x 플러스 8y 플러스 2는 0 되죠. 자, 그래서 두 놈 빼니까 0 곱하기 x 플러스 0 곱하기 y 플러스 1은 0이죠. 맞아요? 자, 이 소리는 뭐냐면 0 곱하기 x 플러스 0 곱하기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x, y에다 뭘 넣어도 0이잖아요. 좌변은. 근데 우변은 마이너스 1이죠.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이 상태를 우린 뭐라 부른다? 따라해보자. 불능. 다시 불능. 불능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두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평행인 상태가 된다.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평행인 상태의 그래프가 된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기 2번 봐볼까요? 자, 방금 불능을 했으니 보기 2번의 문제는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겠어요? 부정을 가르쳐 주겠죠. 자, 1번이랑 2번이랑 숫자 배열이 비슷한데 위에 식 똑같고요. 밑에 식은 플러스 2로 바뀌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린 위식에다 곱하기 2를 할 겁니다. 그러면 4x 플러스 8y 플러스 2는 0이죠. 그래서 두 놈을 빼면 0 곱하기 x 플러스 0 곱하기 y 플러스 0은 0이죠. 결론은 뭐야? 0 곱하기 x 플러스 0 곱하기 y는 0이라는 거예요. x에다 x, y에다 뭘 넣어도 0이죠. 좌변은. 근데 우변도 얼마예요? 0이죠. 맞아요? 그럼 x, y에다가 무엇을 넣어도 성립해버리는 것이죠, 지금. 맞아? 그걸 우린 뭐라 부른다? 부정. 해가 무수히 많다. 또 일치한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요렇게 우리가 해를 구해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녀석을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요 내용은 좀 중요하니까 정리해 놓으세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일 때 평행이다라는 거. 불능. 또 평행은 어떻게 우리가 대수적으로 해결할 수 있냐면 A'분의 A는 B'분의 B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C'분의 C는 같지 않다는 Y절편이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은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2학년 1학기 때 배우죠. 자, 부정이라는 것은 뭐가 되죠? 일치가 되는 것이죠. 일치가 된다는 건 기울기가 같고 y절편도 같아요 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울기가 같고 y절편도 같아요 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자, 그 다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쓰고 이렇게 표준형으로 쓸 수도 있겠죠. m'x 플러스 m'이라 쓰면 자,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전에 불능, 평행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얘가 무슨 뜻이에요?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쪽은 무슨 뜻이에요? y절편이 같냐 같지 않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뭐예요? 기울기는 같죠. 그러니까 m과 m'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y절편은 어때요? 같지 않다. 표준형일 때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부정이라는 건 기울기가 같고 y절편도 같아요.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특히나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두 직선의 위치관계, 두 직선이 몇 번 만나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기본 문제. 자, 이거 지우고 기본 문제 13-1번 봐볼게요. 자, 13-1번 봐보시면요. x, y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주어졌고 ax 플러스 y는 1, x 플러스 ay는 2를 풀래요. 자, 제가 얘를 기억식이라고 얘를 니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y를 없애기 위해서 저는 기억식에다가 곱하기 a를 할게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요? a제곱 x 플러스 ay는 a가 됐죠. 자, 그 다음 니은식은 그냥 쓸게요. x 플러스 ay는 1이에요. 자, 두 녀석 뺍니다. 빼니까 자, a제곱 마이너스 1x 자, 없어졌죠? 자,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이에요. 맞나요? 자, 그러면 얘 함부로 여기서 x는 a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지금 a 값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건 a가 1이 아니다라는 전제 하에서만이죠. 근데 여기 그 어디에도 a가 1이 아니란 말은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린 따져줘야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 a가 1인 경우와 두 번째, a가 1이 아닌 경우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1차 방정식에서 배운 것 그대로. 자, 먼저 얘는 이 식을 좀 정리해서 쓰면요. a-1, a 플러스 1, x는 a-1이죠. 자, a가 1이에요. 그러면 여기 빵이죠. 0 곱하기 x는 얼마가 돼요? 0이 됩니까? 그러면 a가 1이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정이 됩니다. 부정. 아, 그쵸? 부정이 된 거예요. 부정. 자, 인수분해 하고 보니까 마이너스 1일 때도 체크해 줘야겠네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0, x는 얼마가 돼?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2가 되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불능이 되는 거죠. 해를 구할 수가 없죠. x에다 뭘 넣어도 0을 곱해서 0이 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전에 이제 이걸 두 번째로 바꿀게요. 이걸 세 번째라 쓸게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아까 전에는 제가 이것만 고려했었는데 이제는 위에 거 두 상황이 아닌 거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약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1분의 1이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 이제 y 값을 구할 수 있어야겠죠. 자, 기억. 자, y는 1-ax예요. 그러면 1-a 플러스 1분의 여기다 마이너스 a니까 a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y 값이 얼마가 된다? a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x, y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1차 방정식에서는 뭘 알아야 되겠다? 부정, 불능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상황은 우린 더 많이 할 거야. 알겠어? 근데 이런 거잖아. 우리 비행기 탈 때, 비행기 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요? 그 스튜어디스, 응? 예쁜 그 누나들이 나와서, 아줌마인가 너희들한테? 자, 여튼 나와서 이게 비상탈출하는 거 가르쳐 주죠. 그쵸? 비행기 안 타봤어요? 비행기 안 타봤어요? 비상탈출하는 거 가르쳐 주잖아. 이게 뭐가 튜브가 터지면 이렇게 후후 불어라. 막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쵸? 근데 비행기도 안 떨어지는데. 비행기 안 떨어지는데 그거 항상 연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데 부정, 불능 상황은 별로 잘 안 나오는데. 그치? 그런 특수한 상황에 대한 어떤 대비는 있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제 부정불능 아주 특수한 녀석들에 대해서 먼저 고려를 해놓고 이제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하는 겁니다. 스토리가. 알겠어요? 자, 이제 13-2번으로 가보자. 자, 13-2번으로 가시면요. 자, 연립방정식. 일반적인 해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1번 문제 봐보시면요. 오우. 자, 1번 문제는 이건 어떤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죠? 3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쵸? 우리가 미지수가 3개이고 아이고 맨 뒤에 걸 잘못 썼어요. 미지수가 3개이고 마이너스 z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최고차가 1차인 3원 1차 연립방정식이죠. 자, 우리의 포인트는 뭐야? 궁극의 목표는 미지수 줄이는 거야. 2개가 있을 때 하나 줄이면 되지. 3개가 있을 때 2개를 줄여야 돼. 근데 그 2개를 한꺼번에 줄여, 차례대로 줄여? 차례대로 줄이는 겁니다. 차례대로. 급하지 마세요. 하나 줄이고 또 하나 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네 둘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얼마죠? 4x 플러스 3y는 18이죠. 또 얘네 둘을 더해주면 되겠죠. z부터 없애는 게 편하잖아요. 2x 마이너스 y는 4죠. 됐습니까? 자, 여기다 2를 곱할까요? 그러면 4x 마이너스 2y는 얼마예요? 8이죠. 그러니까 두 식을 어떻게 해요? 빼요. 뺍시다. 이렇게 없어지죠. 얼마예요? 5y는 10이 되네요. 자, y 얼마예요? y 2네요. 자, y에다 2 넣으면 자, 마이너스 2가 넘어가서 얼마가 돼? 6이 되고 x는 3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제 z 구하면 되죠. 얘가 3이고 얘가 2예요. 그러면 z는 1. 맞니? 그래서 x, y, z는 3, 2, 1이 됩니다. 이렇게 x, y, z 또는 x는 3, y는 2, z는 1.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지우고요. 2번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는요. x 플러스 2y는 2. 그 다음 2y 플러스 3z는 5. x 플러스 3z는 3. 이렇게 돼 있죠.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x가 있고 2y가 있고 2y가 있고 3z가 있고 3z가 있죠. 이렇게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전체 다 더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x 플러스 2y 플러스 3z라고 쓸 수 있죠? 맞습니까? 동일한 게 반복적이니까. 결국 이거는 라지 ABC란 뜻이에요. 자, 더하면 얼마가 되죠? 10이죠. 그러니까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얼마가 됐어요? 5가 됐죠. 맞니? 자, 근데 x 플러스 2y는 얼마라고 그랬어? 2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2란 소리잖아. 그럼 얘 얼마예요? 얘 얼마예요? 1이죠? 아니 3이죠. 3이죠. 그러니까 3z가 3이니까 z는 얼마가 된 거야? 1이 된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 2y 플러스 3z 2y 플러스 3z가 얼마래요? 5래요. 그럼 x 0이네. 자, 여기 x 플러스 3z x 플러스 3z가 얼마래? 3이래. 그럼 얘가 2잖아. 그러니까 y는 1인 거죠. 동일식으로 이렇게 된 거 이제 변변변변 이제 다 적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렵게 문제 내면 이렇게 발전되죠. 덧셈으로 냈으니까 이제 곱셈으로 가겠지. x 곱하기 2y는 2, 2y 곱하기 3z는 5, x 곱하기 3z는 3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이런 거 다 곱해. 이제 곱이니까. 그럼 이제 얘 뭐가 돼요? x 곱하기 2y 곱하기 3z의 제곱은 10이잖아. 맞아? 근데 얘가 얼마라고 그랬어? 2라고 했잖아. 얘가 얼마라고 그랬어? 5라고 그랬잖아. 얘가 얼마라고 그랬어? 3이라고 그랬잖아. 해놓고 나머지를 풀어내는 거야. 알겠어? 더하는 문제면 더해주고 곱하는 문제면 곱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문제죠. 이게 왜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면 이게 잠자다 벌떡 일어나서 막 풀고 막 그러는 소금물 문제. 그렇죠? 소금물 문제예요. 자,
소금물 문제의 포인트. 자, 소금물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오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풀기 싫어서 안 풀어, 2학년 때 회피하고 싶어 안 풀어, 3학년 때 나와도 도망가, 그러다가 고등학교 와서 이제 대학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푼단 말이야. 이미 늦은 거지. 그치? 지금이라도 이제 마음 먹고 차분한 겸손한 자세로 다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학년 때 해야 될 거, 2학년 때 해야 될 거, 3학년 때 해야 될 거 차근차근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몸만 큰 지식은 크지 않고 몸만 큰, 덩치만 큰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자, 소금물 문제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런 거죠. 농도는 어떻게 구하죠? 농도는 용액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 되죠. 이 용질이 소금을 뜻합니다. 얘가 소금이에요. 얘는 뭐예요? 용액은 소금 플러스 물을 용액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소금물 문제의 내공이 좀 작은 친구들, 맨날 안 풀고 막 겉돌고 했던 친구들은 소금물 문제를 다 이걸로 본다고. 농도 중심으로 본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소금물은 뭘로 보셔야 돼요? 용액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용질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용질. 즉 뭐야? 소금량으로 보는 거예요. 소금량. 자, 소금량으로 보면요. 얘가 1로 가고 100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얼마가 된다? 용액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외워요. 어떻게 외우냐면요. 따라해보자. 용질은 100분의 농액 100분의 농액 이렇게 외워요. 소금물 문제의 포인트는 뭐다? 농도가 아니라 뭐다? 용질이다. 즉 100분의 농액.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또 이걸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13-3번에 그릇 A, B에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이 있대요. A에는 60g에 뭐가 있어요? 60g에서 B에 A에서 60g, B에서 얼마? 40g. 펀에서 섞었더니 7%의 소금물이 되었대요. 7%의 소금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A에서 40g, B에서 60g을 퍼내어서 섞었더니 9%의 소금물이 되었대요. 소금물. 그러면 우린 다 농액 중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자, 이게 뭐예요? 60g이 뜻하는 게 뭐야? 뭘 뜻하는 거예요? 용액이죠, 지금. 60g에는 소금도 있고 소금물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저는 원래 A의 농도를 스몰 a라 쓸게요. 자, 그리고 B의 농도를 스몰 b라 쓸게요. 그러면 60g에는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죠? 100분의 농액이요. 100분의 농이 얼마야? 농도 얼마야? A%죠. 맞아요? 곱하기 액 얼마야? 60g이죠. 그럼 100분의 농액, 즉 60g의 소금물 안에 뭘 곱했더니 농도를 곱하면 그걸 100으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소금이 나온다 이거죠. 자, 플러스. 자, 40g에 B의 40g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액이죠. B 곱하기 40이 되겠죠. 그랬더니 7%의 소금물이 됐다는 건 100분의 7%의 소금물에는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겠어요? 농액. 자, 60g 더하기 40g이니까 액체는 100g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7%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7이라고 쓰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식이 하나 나왔어요. 자, 100 다 지우고요. 0 하나씩 다 지우고요. 자, 그래 놓고 2로도 나눠볼까요? 그러면 3a 플러스 2b는 5, 7에 35가 됐어요. 자, 식 하나 나왔습니다. 기억식. 자, 그 다음 요번에는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자, 40g.
40g에 있는 소금은 100분의 농액 A 곱하기 40. 자, 60g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액 60B는 9%의 소금물 100분의 9 곱하기 이것도 40 더하기 60이어서 100. 알겠죠? 이 용액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바뀌는 거 적용해서 써줘야 돼요. 100, 100, 100 지우고 0, 0, 0 지우고 2로 다시 나눠주면 두 번째 식은 2A 플러스 3B는 5, 9, 45가 되죠. 됐습니까? 자, 이제 얘네들을 연립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다 뭐 곱할까? 2 곱하고 여기다 3 곱할게요. 자, 2 곱하니까 6A 플러스 4B는 70. 3 곱하니까 6A 플러스 9B 3 곱했으니까 135죠. 그쵸? 자, 아래에서 위로 뺄게요. 즉 니은에서 기억식을 뺄게요. 니은에서 기억식을 뺍니다. 아래에서 위로 뺍니다. 없어지고요. 여기서 이거 빼니까 5B. 여기서 이거 빼면 얘들아 65인데 너희들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135 마이너스 70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100 빼기 70 플러스 35로 계산해요. 그럼 얘는 얼마에 30이죠? 그래서 65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잘 빼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제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결코 곱셈 나눗셈보다 덧셈 뺄셈에서 훨씬 더 많이 실수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는 연산 방법을 계속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약분하면 얼마가 돼요? B는 13 이렇게 되죠. 맞나요? 자, B가 13이에요. 그럼 여기 26이고요. 너 넘어가 얼마야? 자, 저는 35에서 26을 빼지 않고요. 30에서 26 빼고 5를 더해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4 더하기 5니까 9가 되겠죠. 9가 되겠죠. 저 3A가. 그래서 A는 얼마가 돼요? A는 잠깐만. B가 13 맞죠? B가 A는 3 맞죠?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건 뭐예요? 같은 양을 퍼내왔을 때 그랬어요. 그때의 농도를 구하시오 그랬어. 그럼 한 번 더 계산해야 되네. 마무리 계산을 해야 되네. 자, 그러면 요쪽을 좀 지우고 마무리 계산을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하라고 한 건 뭐죠? 농도를 구해야 되는 거죠. 농도. 그쵸? 같은 양을 퍼냈을 때 농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니? 어차피 같은 양이면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같은 양이니까. 맞아? 그래서 농도는 얼마예요? 8%가 돼버리겠네요. 맞니? 근데 혹시 이게 같은 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문제에서. 같은 양일 땐 그냥 여기서만 특별하게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거지. 예를 들어서 A 39g, B 49g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맞아? 그럼 농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농도는 용액분해. 맞아? 그럼 여기 50g, 여기 50g이라고 해보자. 그럼 전체 용액은 얼마예요? 100이 되겠죠, 100. 용액분해. 그쵸? 곱하기 100이죠? 여기 뭐 있고요? 소금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A의 소금은 50g에 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예요? 100분의 농액이죠. 100분의 농액이죠. B 13%에 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예요? 100분의 농액이죠. 더하면 이게 A의 소금량, 이게 B의 소금량 된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약분되고요. 여기 100분의 얘 계산하면 100분의 50으로 묶고 얼마니? 3 더하기 13이잖아. 약분하니까 2잖아. 그래서 8%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퍼센테이지를 달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를 교정해 주면 돼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교정해 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도 50g이니까 반반이니까 그냥 하고 넘어가 하고 그러지 마시고 다른 퍼센테이지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한번 생각해보는 넉넉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4번 봐볼게요. 자, 13-4번. 요번엔 1문제예요. 이 능력 문제인데요. 자, 이 능력 문제 있죠. 이 능력 문제도 사실은 거속시입니다. 거속시. 여러분들 뭐 초딩 때 배웠죠? 초딩 때 배웠죠? 마우스. 배웠죠? 이게 뭐예요? 거리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속력분의 거리는 시간,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 이렇게 배웠잖아. 이쪽은 나눗셈 관계, 이쪽은 곱셈 관계다. 이해됐니? 그러면 능력 문제는 뭘로 보냐면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일의 총량, 일의 총량을 거리로 봅니다. 그 일은 100%라는 의미가 있죠. 100%는 수학에서 1이에요. 그래서 일의 총량을 1로 잡는 거예요. 100%, 1. 자, 그 다음에 속력은 뭐야? 1속력, 능률, 1의 속력, 그 다음에 시간으로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능력 문제는 뭐다? 거속시다 이거야. 거속시의 다른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거속시의 다른 버전이다. 이를테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강의할 때 이런 복장을 하고 왔는데 뭐 이를테면 뭐 저기 우리가 새별호련에서 만났어. 그럼 선생님 이러고 있겠어? 추리닝 바람으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서로 알아볼 수 있죠. 맞아? 학원에서 보는 선생님의 버전, 새별호련에서 보는 선생님의 버전은 분명히 복장은 다를 거예요. 근데 사람은 똑같잖아요. 본질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속시나 일의 능력 문제는 같은 구조다. 하지만 표현 방법이 다르고 약간 상황이 다른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제대로 적용할까 이 생각을 좀 해주세요. 자, 보시면요. 빈 물통에 3개의 수도꼭지 A, B, C로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럼 A, B, C를 이건 여기서 수도꼭지인데 A, B, C랑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A랑 기계, B랑 기계, C랑 기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워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커. 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데 3개를 모두 틀어 채우면 1시간 걸리고 시간은 뭐였어? 시간은 뭐였어? 속력분의 거리예요? 맞아. 근데 우린 거리를 뭐라 보기로 했어? 1의 총량인 1로 보기로 했지. 그러면 A 속력을 small a, B 속력을 small b, C 속력을 small c라고 하자. 알겠어? 그러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 맞아? 그러면 몇 시간? 1시간이란 거지. 맞아요? 선생님, 왜 해설지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이라고 써있는데요. 야,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얘야,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물의 양을 A, B, C라고 잡았어. 나는 A, B, C를 뭘로 잡았어? 속력으로 잡은 거야, 속력. 1의 속도, 속력으로 잡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식이 다른 겁니다, 지금. 같은 알파벳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에는 A와 C를 틀어 채우면 1시간 30분이 걸린대요. 1시간 30분이 걸린대. 자, 요번에 이렇게 써볼게. 이게, A의 속력. 이거 시간으로 하니까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미지 설정을 안 하거든.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다시 지우고 이렇게 성령할게요. 난 거리 중심으로 쓰거든. 1의 총량. 거리는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쵸? 자,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법이에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얘들아 이거지. 해법이야, 해법. 해법이 뭐니? 풀이법이죠. 푸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푸는 방법. 이 푸는 방법을 수많은 수학자들이 정리를 해서 정리가 된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이렇게 푼다 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는 풀이법입니다. 근데 풀이법의 구조는 두 가지로 간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세요. 첫 번째 일반적인 풀이법은요. 무조건 1차식을 찾아. 알겠어? 1차식을 찾아. 그래서 다른 2차식에다가 대입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에요. 알겠어? 자,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대요. 연립 2차 방정식 풀어야 된대요.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1차식을 찾아. 그래서 2차식에다 대입해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차식을 숨기면 되는 거지. 안 보이게 숨겨버리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숨겨져 있는 1차식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거는 대칭식을 이용합니다. 대칭식을 이용해서 아예 그냥 대칭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어 버려요.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을 푸는 건데 어떤 식이냐면 이를테면 x 플러스 y가 뭐 a고 xy가 b다 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냥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는 0이라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t의 두근의 합이 a고 t의 두근의 근이 b죠. 맞아요? 그럼 t값 두 개 구해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쓰면 된다 이거예요. 이런 대칭 구조인 식은. 알겠어요? 아니 선생님, 네. 여기 어차피 1차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2차식 풀면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풀 수 있죠. 근데 얘들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y가 뭐 얼마고 뭐 xy 플러스 x 플러스 y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이제 멘붕이 오는 거야. 알겠어? 1차식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뒀지. x 플러스 y를 a, xy를 b라고 뒀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는 별인 거예요. 얘는요. a 플러스 b는 별인 거예요. 네모인 거예요. 두 개 더하면요. 뭐 a제곱 플러스 a는 별 마이너스 더한 거지? 플러스 네모인 거예요. a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b도 구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대칭식의 구조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식은 좀 그 난이도가 좀 있어. 알겠어? 주로 이제 첫 번째 방식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오고 두 번째 방식 항상 그랬지 내가 일반적인 방식이 있으면 좀 특수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하고 가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특수한 방법이 있다는 걸 한번 언급하고 아시겠어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고서 일반적인 풀이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좀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조는 살펴봤고요. 13-5번 봐볼게요. 13-5번. 1번 봤더니요. 우리한테 x-y는 2라고 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는 2라고 했습니다. 자, 1차식 보여요? 네, 여기 보여요. y는 뭐가 보여요? x-2가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해요? 대입해요. 끝. 1차식을 찾아서 대입하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y에다가 x 마이너스 2, y에다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0, 2 넘어와서요.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0. 자,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는 0.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니까 x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래서 x는 얼마예요? x는 0 또는 x는 3이 나왔죠. 자, x가 0이면 y는 얼마니? 마이너스 2. x가 3이면 y는 얼마니? 1. 이렇게 풀어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차식을 찾아서 2차식에 대입하라. 자, 두 번째 거 봐볼게요. 자, 요번에는 x 플러스 y는 4, xy는 2라고 줬어요. 자, 1차식을 찾아서 2차식에 대입하라. 그러면 1차식은 뭐예요? y는 4-x. 대입하면 x, y는 2니까.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는 2니까 자 넘어가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죠. 그럼 x는 얼마예요? x는 근해 공식 쓰자. 짝수 공식 쓸 수 있죠.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2 이렇게 된 거지. 맞니? 그러면 x가 2 플러스 루트 2이면 y는 여기 4에서 이걸 빼니까 그쵸? 4에서 요 녀석을 빼는 거죠.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x가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 y는 4에서 이 녀석을 빼니까 2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 얘는 뭐 할 수도 있어? 대칭식이니까 방정식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xy를 두 군으로 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는 0이라고 써놓고 이거의 근을 구할 수 있죠. t는 a분의 마이너스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죠. 됐어요? 얘네 둘이 각각 xy인 거잖아. 그러니까 x가 2 플러스 루트이면 y는 2 마이너스 루트 2 x가 2 마이너스 루트이면 y는 2 플러스 루트 2가 된다는 거예요. 자,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나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알겠어? 평상시에 여러분들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는. 항상 그랬어 얘들아.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가 하나만 있으면 좀 곤란해. 그쵸? 상황에 따라서 뭐 총 쏘고 있다가 수류탄도 던질 수 있는 것이고 맞아? 정말 나중에 삽으로 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있는 거 다 써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 다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6번 봐볼게요. 자, 1번.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은 0이랑 그 다음 5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6이 있어요. 자, 풀려고 합니다. 1차식 보여요? 안 보여. 그러면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자, 이제 잘 찾아보자. 1차식 보여요? 보여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되는 건 왜 주는 거야? 인수분해 하라고 주는 거죠. 자, 그래서 1 마마 2x-y x-y는 0이 됐어요. 1차식을 몇 개나 줬어? 2개나 준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x랑 y랑 같을 때, 두 번째 2x랑 y랑 같을 때로 생각해서 이쪽에서 풀면 되는 거지. 첫 번째 케이스 xy가 같을 때는 자, 여기다 대입하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16이잖아요. 그쵸? 그럼 4x의 제곱은 16이니까 x제곱은 얼마야? 4죠. 그럼 x는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그러면 x가 2면 y도 2고 x가 마이너스이면 y도 마이너스 2죠. 팔 아파. 그냥 나 2,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쓸게. 알겠지? 앞으로 이렇게 쓸게요. 순서상으로. 자, 그 다음 2x가 y예요. y에다 뭐 넣으면 돼? 2x 넣으면 되잖아. 그럼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x제곱이죠. 이게 16이죠. 그럼 x제곱 얼마예요? 16이죠. x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4죠. 맞아요? 그럼 x가 4면 y는 8이고 x가 마이너스 4면 y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4개의 해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해됐어? 1차식이 있으면 1차식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1차식이 안 보이는 경우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으로 숨겨놓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숨기는지 아시겠죠? 얘네들의 스킬을. 자, 그 다음 2번.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y는 12랑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y는 6이 있어요. 1차식 보여요? 안 보여요. 인수분해 돼요? 능력이 없어. 능력이. 인수분해도 안 되죠. 근데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1차식을 무조건 찾으라고 그랬지. 그래 가만히 째려보니까 보여요? 아니죠. 그냥 빼버리면 나오잖아요. 두 식을 그냥 빼봐. 그럼 x제곱 없어지고 y제곱 없어지잖아. 3x에서 x 빼니까 2x, y에서 y 빼니까 마이너스 y 빼니까 얼마야? 플러스 2y는 12에서 6 빼니까 6이잖아. x 플러스 y는 얼마가 됐어요? 3이 나왔죠. 1차식 하나 나왔잖아. 포인트. 또 이런 식으로 숨길 수도 있구나.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 할 때?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같으면 최고차항을 동시에 날려버릴 수 있죠. 맞아? 그럼 최고차항 날라갔으니까 1차식이 나왔을 거 아니야. 아, 이런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구나. 그래서 y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y는 3-x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앞에 식이건 뒤에 식이건 얘를 대입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d식으로 갈게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y는 6이야. 오케이?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x는 6이야. 자, 2x의 제곱. 자, 마이너스 6x xx 하니까 마이너스 4x. 자, 얘 넘어오니까 얼마예요? 는 0. 9 마이너스 3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 그럼 얘 2로 약분하고 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죠. x 마이너스 2는 0이죠. 아하. x 얼마예요? 0 또는 2야. 자, x가 0이면 y는 3. x가 2면 y는 1. 끝. 알겠습니까? 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실 수 있다고. 아, 이제 알았어 또. 1차식을 찾아서 넣어야 되는데 1차식이 안 보이면 인수분해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뭐야? 2차식을 동시에 없애버릴지. 응?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더라. 알겠죠?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봐볼까요? 세 번째 케이스는 뭘까? 벌써부터 궁금해요. 두근두근. 세 번째 케이스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7. 4x의 제곱 마이너스 9xy 플러스 y제곱은 마이너스 14.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최고차항 날려버릴 수 있어요? x제곱 y제곱 4x제곱 y제곱. 아, b가 안 맞아. x제곱 y제곱을 동시에 날려보낼 수 없죠. 참,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어떡하면 좋을까? 자,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1차식이 안 보일 때 첫 번째로 해결했던 건 몸통을 분리해버렸지 아예. 맞아? 몸통을 분리했잖아, 인수분해해가지고. 그래서 1차식을 찾아냈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됐어. 몸통 분리가 안 돼. 그러면 뭐 했어 우리? 그치, 대가리 잘라버렸지. 머리를 날려버렸잖아. 맞아? 근데 요번에 머리도 못 날려. 그럼 뭐 할까? 꼬리를 잘라야죠. 그 꼬리를 자르란 말은 뭐냐면 앞에 식에다가 2를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의 제곱은 14죠. 두 개 더해. 그럼 6x의 제곱 마이너스 11xy 플러스 3y 제곱은 0이 되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 거야 이제. 3, 2, 6, 1, 3, 마마. 맞니? 이렇게 꼬리를 작살내버리니까, 꼬리를 잘라버리니까 그때서야 우리한테 수줍게 1차식 두 마리가 튀어나온 거죠. 3x, 2x, 마이너스 3y는 0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3x는 y인 경우와 두 번째 2x는 3y인 경우로 나눠서 이제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3x는 y 앞에다 할까? 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7. 맞니? 그럼 여기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에요. 9x제곱이요. 7x제곱인데 7이니까 얼마야? x제곱은 1이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네요. 됐어요? 그래서 이 경우 하나 구했고요. 자, 2x는 3y. 2x는 3y. 2x는 3y. 그냥 앞에 왠지 뒤에다 시계 넣고 싶은데 얘는 2x의 제곱이잖아 지금.
그치? 2x의 제곱이잖아. 근데 넣고 싶은데 vx 처리도 하고 풀이하는 방법은 너무 많은데 좀 간단하게 가기 위해서 그냥 y로 정리할게요. y는 3분의 2x로. 아시겠죠? 그 앞에 식에다 넣을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y 3분의 2x 이게 y 플러스 y제곱 9분의 4 x제곱은 7. 그래서 여기 x제곱으로 묶으면 얘 1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2죠. 얘는 플러스 9분의 4 x제곱이 되죠. 그럼 얘 얼마야? 9분의 9 마이너스 336 플러스 4니까 9분의 7인가요? 그러니까 9분의 7 x제곱이 7이죠. 그쵸? 약분하고 x제곱은 얼마예요? 9죠. 그럼 x는 얼마야? 3 또는 마이너스 3이죠. x가 3이면 y는 2.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또다시 뭐예요? 두 쌍의 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기본 모티브는 뭘로 간다? 1차식을 찾아서 2차식에 대입한다. 근데 1차식이 보이지 않을 때는 몸통을 분리하든지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하든지 아니면 머리통을 날려버리든지 그러니까 최고차항을 날려버릴 수 있는지 그래서 1차식이 나오는지 그것도 안 되면 꼬리를 잘라서 다시 몸통을 분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13-7번 봐볼게요. 13-7번 13-7번 봐보시면요. 자 1번 봐보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0 xy는 3 이렇게 나왔어. 자 이거는 그냥 좀 복잡해지잖아요. 1차식을 대입하면 막 4차식 보기차식이 나오고 막 그래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칭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xy를 a라고 하고 x 플러스 y를 a라고 하고 xy는 3이죠. 그럼 우리는 xy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xy가 근으로 되어 있는. 그럼 얘가 뭘 뜻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a제곱 마이너스 6인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xy를 2배 빼면 되지 않나요? 됐어요? 그러니까 a제곱은 얼마가 된 거야? 16이 된 거죠. 그러니까 a가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4야. 그러면 a가 4일 때와 a가 마이너스 4일 때로 구별해서 풀면 되는 거죠. 그냥. 자, a가 4일 때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에요. 자, 첫 번째 케이스. 그러면 t는 3일 마마죠. 그러면 t가 1하고 3이죠. 그럼 x가 1이면 y는 3, x가 3이면 y는 1. 이렇게 한번 써주면 끝난 거야. 자, a가 마이너스 4일 때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란 말이에요. 3, 1이죠. 그러면 두 근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마이너스일 때 y는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해주면 끝난다. 오케이? 이게 간단하니까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y는 뭐 x분의 3이라 놓고 여기다 넣으면 얼마나 일이 커지겠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방정식 이론을 활용해서 바로 풀어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대칭식을 이용해서 푸는 건 여러분들 저 어디죠? 지금 두 번째 문제 있죠?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여기서. 자, 뭐 나는 대칭식으로 안 풀 거야. 뭐 나 근해 공식 아니어서 그냥 넘어갈 거야. 막 대충 할 거야. 막 그런 친구들도 이 문제에 와서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1차식을 도저히 어떻게 정리해서 2차식에다가 대입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근데 우린 어떻게 하기로 했어? 두근의 합을 a라고 둘 거야. 자, 그리고 두근의 곱을 b라고 둘 거야. 그러면 우린 이렇게 바꿀 수 있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라고. 그리고 얘는 a제곱 빼기 b라고. 됐나요? 그럼 a, b만 구하면 이제 게임 끝난 거잖아요. 자, 두 식을 더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더해주니까 a제곱 플러스 a는 2가 됐잖아. 자,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나왔어요. 그러면 2, 1 마이너스 1로 가니까 a는 얼마예요? 1 또는 마이너스 2죠. 자, a가
1이면 b는 얼마니? 마이너스 6. a가 마이너스 2면 b는 얼마니? 마이너스 3.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로 나눠져 가는 거예요, 이제. 오케이? 그럼 이때의 방정식은 t제곱 플러스, 아니지. 마이너스 t죠? 그거 반대로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이잖아요. 2, 3 마이너스. 그러면 x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3. 이렇게 한 번씩 바꿔주고요. 자, 여기서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럼 3일 마이너스 이거죠. 그러면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1.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이 해를 구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해는 오늘 공부한 거 있죠? 요게 가장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구구단이라든지 아니면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외우듯이 좀 머릿속에 좀 박혀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정리하십시오.